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들으시는 인연공덕으로 모든 재앙 수멸하시고 소원 성취하셔서 정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금강경 13번 이 경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는 수벌이 존재의 질문을 받아서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금강반야라고 금강반야 한일경이다. 이제 이런 이름으로 그대들이 받아 지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야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반야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피부에 와서 잘 안 닿았던 것도 또한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부에 와서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용할 수 있어야 실감이 나고 불법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반야, 금강반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관련된 문해, 사해, 수해 이런 지혜의 종류를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해는 들어서 얻은 지혜입니다. 즉 지식으로서 이루어진 판단 능력,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얻어진 판단력, 이것이 이제 문해가 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 정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력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아마 무학자보다는 상당히 똑똑하다. 무슨 일자리를 맡겨도 제대로 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무학자보다 문해가 뛰어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해는 무엇이냐? 이 생각사자입니다. 이것은 자꾸 생각함으로써 얻어지는 지혜예요. 단순히 문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이것을 비유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 아마 고등학교 졸업자보다는 현재는 대학 졸업자를 직장에서도 우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느냐? 단순히 문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은 문해 플러스 사회가 있다. 이 사회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아주 똑똑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아주 전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요. 6년 내내 한번 1등짜리를 거의 놓치지 않았던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아마 서울대에 갔어도 상위 그룹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학생들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은 그렇지 않은 보통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보다 일처리 능력도 상당히 아마 뛰어났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학생이 하여튼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과를 가고 싶었어요.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6.25 때 핵 파편으로 인해서 왼쪽 팔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과는 그때 실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없는 그 이과에서는 그 학생을 아마 뽑아주지 않았고 결국은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만 다니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던 데를 그런 대로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서로 멀어져서
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마 20년 만에 만났을 때는 제가 박사를 아마 이미 했었을 때였던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걔가 바로 내가 논문을 썼던 그 분야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이제 쭉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았지만 나는 이런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 특히 과학자 중에서도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뭡니까? 기체, 액체, 고체가 있습니다. 이 기체는 비교적 알기 쉬운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한테. 그 다음에 알기 비교적 덜 어려운 것을 친다면 고체는 조금 더 기체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고체의 그 정체라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과학자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고체는 무엇이다? 이 고체에 관한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체에 관해서도 상태방정식이 있고 고체에 관해서도 상태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기체에 관한 상태방정식은 일찍이 한 300~400년 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에 관한 상태방정식도 20세기에 이미 만들어져서 고체는 무엇이냐, 그 상태방정식만 알면 다행히 고체를 갖다가 알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아직 못 푸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아직 못 풉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못 푸는 게 뭐냐면 액체 정체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만큼 액체 분자 운동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자기는 과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특히 기체의 상태를 자기는 쭉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해온 기체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우연히도 제가 그런 쪽을 전공을 해서 논문을 썼었습니다.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주 훤히 금방 알아들었어요. 걔가 비록 중고등학교 때 나보다 뛰어났고 공부도 잘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독학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걔가 그 기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논문감이 안 됩니다. 논문을 내도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 아무리 문해가 뛰어났다 하더라도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대학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학의 교수들은 쓸 자리가 없어진다. 다 컴퓨터만으로도 대학 강의를 그대로 듣고 혼자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저는 근데 반드시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지식은 컴퓨터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 대학부터는 이제 논문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대학원 석사 논문이라는 것도 있고 박사 논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논문에 있어서는요, 지식을 갖고 아무리 조합을 한다고 논문이 되질 않아요. 논문은 단순히 조사 보고가 아닙니다. 논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이 창의력은 지혜에 속합니다. 바로 이 사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다고 좋은 논문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자꾸 생각하고 지식만 엮어서 난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세미나하고, 우리 요번에 건강영양연수원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식으로 분임토의가 필요한 거예요. 분임토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대학 과정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창의력이 나오고 창의력이 있어야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친구는
대학 과정도 자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으니까 그걸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멋진 그림을 그려서 나한테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그동안 혼자 독학을 했는데 이거 대단하지 않느냐, 세계적인 논문감이 아니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는 것을 그 친구가 놓쳤던 거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 건강용 공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요, 건강 반야도 지혜죠. 지식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지식은 컴퓨터에 의해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독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등학교까지는 저는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대학을, 특히 제가 공부한 이과 쪽은요, 들어서 되질 않던데요. 자꾸 생각하고 깨쳐야 되더라고요.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 요새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근데 그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깨침이 동반될 수가 없어요. 깨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원 우수한 논문일수록 반드시 깨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건강 반야는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얻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독학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수도해서 깨친다. 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독학은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육조 단격을 읽었어요. 육조 단격을 딱 읽으니까 육조 대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른 연불 하지 말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외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사 같은 데서는요. 관세음보살 안 해요. 지장보살 안 해요. 뭐 하느냐 하면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합니다. 근데 그 마하바냐 바라미는 그 불광사 어떤 질문죠. 광덕 스님이 불광사를 세우신 걸로 아는데 광덕 스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 제자가 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디서 했겠어요? 책에서 보고 있어요. 육조 단계는 책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책에서 보고 혼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독학이 있습니다. 독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외람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불광사에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자꾸 했을 때 말하자면 독학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건데 과연 거기서 깨달음이 얻어질까? 전 상당히 의문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독학이 아니라 어떤 스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얼마 전까지 지장보살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또 관세음보살 하시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또 다란이를 하시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또 간화선의 화두를 참고하시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독학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 스승을 통해서 스승의 지시를 받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스승의 지도하에서 시키는 대로 화두를 들든가 연부를 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는 줄 아세요? 스승은 스승인데 보통 스승이 아니에요. 깨친이의 지도. 그 지도를 받고 공부하신 분이 어쩌다 있습니다. 근데 깨친이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의 지도를 받아서 연부를 하셨다거나 관하선하신 분은 아주 드물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독학은 지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래 대학원 나온 박사 이상으로 많은 지식을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독학을 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만 절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것은 자기가 지혜를 얻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시키기 전에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왜 유학을 가려고 합니까? 지식을 배우려면 한국에서 해도 충분히 돼요.
거기에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깨달음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라는 거고, 그 스승 밑에 가서, 엄원 스승 밑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아야 능력자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비싼 돈 내고 유학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버드 대학 유학 가서 학위를 받으면 집 가문의 경사라고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독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스승도요. 한국의 웬만한 대학의 스승 밑에서 지도를 받아서 학자가 되는 수가 있고, 뭐 기술자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뭐 그것보다도 지금 잘 알려지기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서 교육받아서 또 훈련받아서 학자가 되거나 기술자가 되는 것을 더 알아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사석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있는 그 친구가 되고 상당히 간부였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국내 대학생들 뭐 서울대학 출신을 써봐도요 해내는 게 없대요. 근데 그래도 국내 대학생보다도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애들은 좀 더 낫답니다. 그런데 본래 미국에서 학부까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낫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는 어렵지 않게 아실 겁니다. 국내에서 소위 잘 나왔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는 애들은 학점이 좋죠. 학점이 좋은데 그것은 문해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했다라는 게 뭐냐면 문해가 아닌 것은 사회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회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가서 학위 받은 사람보다도 본래 미국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어서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훨씬 더 해내는 게 많다라는 것은 유학 간 사람들이 많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식교육을 받지 않아요. 철학교육을 받아요. 독립을 시킵니다. 어려운 일을 혼자 생각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미국 유학 때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요새 웬만한 집안의 애들은요, 잘 사는 집,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뭐 장관의 아들이다, 재벌의 아들이다. 국내로 대학 진학 안 시켜요. 다 해외, 이왕이면 뭐 아이비리그의 대학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다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에 그거 애국심도 없는 못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요, 전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돈 있으면 빨리 외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요, 지식은 얄팍하게 많이 알을지 몰라도 이런 사고방식의 훈련에 있어서 절대로 독립적이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버드 대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스승, 하버드 대학의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은 더 지혜가 빨리 도달한다. 요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혜를 얻으려면, 금강반야 같은 것을 얻으려면은 깨친이의 지도를 직접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연불은 누가 시키는 연불을 해야 되느냐. 독학으로는 연불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독학으로 해서 불광사식으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마하바냐 바라밀 아무리 해도 도통이 안 된다라는 것이 발근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또 이런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 보니까 혼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춘원 이광수 선생, 한국의 3대 천재입니다. 그가 관세음보살을 했대네요. 그가 관세음보살을 했으면 그게 정답이지. 저도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 다 지가 독학으로 한 거예요. 춘원 이광수가 했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깨친이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건 확실합니다. 깨친이가 지정하는 연불, 또 깨친이가 주는 화두, 깨친이가 지도하는 위파사나, 깨친이가 지도하는 수행, 요걸 하면 됩니다. 위파사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위파사나 앞에다 뭐 붙여야 돼요? 깨친이가 지도하는 위파사나예요. 가나선이 최고라고 그럽니다. 가나선이 최고 아닙니다. 그 앞에다가 깨친이가 주는 화두를 받아서 화두 참고를 해야 깨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요거 우리 자꾸 연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미륵존여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미륵존여랩을 합니까? 제가 우리 백 선생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관세음보살도 있고, 뭐 대세지보살도 있고, 아미타불도 있고, 아미타불 앞에다 나무자를 붙어서 남아미타불도 있습니다. 수많은 연불 중에서 왜 미륵존여랩을이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마 하신 말씀이 도인 기신절에 부처가 영검하듯이 아무 부처나 영검하지 않습니다. 우리 팔공산 갓바위에 많이 가죠. 갓바위에 부처가 영검하니까 가요. 근데 어느 부처가 영검하냐면 도인 기신절에 부처가 영검하다. 도인 기신절에 가면 소원을 빌어도 잘 되거든요. 도인절에 계신 부처가 영검하듯이 도인시키신 연부를 해야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이 시킨 게 뭐냐면 미륵존여랩을. 근데 이제 미륵존여랩을도요,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미륵존여랩을 한참 하다 보면은 그 사람으로 아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도인이 시킨 연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알고 하면 이건 잘못 가는 겁니다. 난 도인이 시켰는데 그래도 안 돼요. 자기 용심이 삐딱한 사람은 도인의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인이 시켰다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알고는 미륵존여랩은 잘못되니까 그때 뭐라고 잡아주시느냐면 미륵존여랩은 사람이 아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해라. 그것도 도인이 시키신 연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요. 이제 한참 하다 보면 다시 미륵존여랩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반복을 시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참뜻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혜는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독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바냐 바라미를 해요. 관세음보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하면서 신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지장보살이 더 좋대더라 그러면 헷가닥 바꿉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의 지도로 어떤 스승의 지시에 의해서 연부를 하면 그 스승을 믿을 때까지 그 연부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스승은 연부를 하라고 할 때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옵니다. 딱 자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요, 실험을 하고 계산을 하고 논문도 써서 그 이론에서 훤히 아는 교수한테서 강의를 들으면요, 강의가 잘 들리고요, 이해가 잘 되고요, 자기가 새로운 논문을 쓰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건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즉, 깨친이가 시킨 걸 해야 된다. 깨친이는 훤히 압니다. 요 연보를 해라. 요 화두를 들어라. 반드시 깨쳐질 것을 알고 신념을 갖고 얘기합니다.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그의 말을 따라서 해야만이,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을 따라서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인 만나기가 어렵고요. 아마 달마 스님 말로는 참 도인 만난다는 것은 여러 생 별로도 아주 만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키고 하는 그렇게 원을 세워야만이, 원을 세우는 것 갖고 안 돼요. 그리고서도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해야만이 어느 생애인가 선지식을 만나서 정법의 가르침을 받아듣고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지혜는 컴퓨터가 할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인공지능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 교육은 시킬 수 있어도 지혜 교육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특히 지혜 교육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요, 논리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논이 첫 번째입니다. 좀 상당히 더워서 이렇게 제가 잡음이 나면 좀 더 큰 목소리로 말씀드려서 뒤까지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 첫 번째입니다. 금강반야 바람이를 자꾸 되풀이하여 염송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저는 가끔 위급하실 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미륵전 여례부라든지 이런 부처님께 바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잘 안 받쳐주면 미륵전 여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또 여러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서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한두 번 해서 잘 안 됩니다.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이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꾸준히 하시는데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동반돼요. 저는 여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책의 145쪽을 보면요. 요거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한참 제가 그걸 봤는데 신부님이 그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수지독송하라고 일러줍니다. 그것을 14년을 수지독송해요. 자나깨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놀라운 변화를 아마 러시아 정교 카톨릭 거기서 기록을 써놓은 것을 제가 베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간단한 성구를 하루에 10,000번 이상, 많이 어쩐데요. 10,000번 이상 실천하기를 14년을 했대요. 이 기도가 저에게 너무나도 황홀한 기쁨을 주어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인들 어찌 이보다 더 크고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내면에서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이고 절대자의 사랑과 그에 대한 감사함을 사람, 나무, 풀, 동물 이 모두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겨져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14년을 했대요. 이거 순전히 믿음을 갖고 접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런 또 다른 신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경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절에 공양주로 있는 분입니다. 불교라는 불자도 하나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알고 싶어서 공양주 몇 년을 하다가 그 주지 스님한테 제가 불교를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쭸더니 그 주지 스님께서 마침 우연히도 성자와 범과 함께 있는 금강경 요 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 책을 하나 주시더니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 한문 해서 이것을 계속 써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의 말을 믿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출발한 겁니다. 믿음을 갖고 했더니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스승의 지도가 있는 거나 다름없죠. 독학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것은 독학 쪽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것은 스승의 지도로 그냥 쓰기를 몇 번 하면서 지금 이와 비슷하게 너무나 환심이 나고요. 행복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한테까지 연락으로 와서 편지를 쓰기에 이르렀습니다. 편지를 쓰고 난 뒤에는 요새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데 살만 난대요. 살만 나요. 그 순전히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음으로 불교가 뭔가 훤히 알아졌다는 겁니다. 훤히 알아진 게 아니라 깊은 행복감도 체험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거의 어디 대구 사람인가 어디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언제 와서 수행 발표 한번 하십시오 하고 싶은데 이제 내년쯤 가면 봐서 할 겁니다. 아직은 좀 그런 충동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가 이분을 잘 압니다. 여기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자꾸 되풀이해서 염송한다면 어떤 결과 초래할까. 이제 요 고유의 해설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일심으로 염송하면 금강의 표현대로 불가사의 공덕이 성취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뛰어난 미모의 여성 이충실 보살님,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은 평안도 진남보 출신이고 태고종 본체인 성북구 정릉동의 천중사라는 절을 창건해서 태고종에 바쳤어요. 조계종에 안 바치고 태고종에 바친 이유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가 아들의 비용 때문에 고심했는데 이충실 보살님은 당시 조선에서 제일 가는 큰 스님이 누구인가 수소만 하던 끝에 금강산의 백송 박사라는 말을 듣고 사람을 통하여 아들 비용 치료 방법을 물었다. 백 박사님께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7자를 친필로 적어주셨는데 이충실 보살님은 그 글자를 받고 일심으로 대방광불 화엄경을 한 6개월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몇 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방광불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던 중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도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오랫동안 같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인물도 뛰어납니다. 자, 아들의 무슨 병치료가 됐고요. 각종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다 얻어요. 근데 해답을 어느 정도 조금만 알아지니까 해답이 그냥 해결사예요. 자기의 난제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해방 당시인데요. 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방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는데 영어가 알아들리더라는데요. 그 얘기를 아주 가까이서 우리는 아주 돈 안 내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이가 하도 유명하니까 유명한 인사들이 다 찾아와요. 찾아오는 한 분 중에서 김구 선생, 우리 특히 지금 정부에 계신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는 김구 선생도 거기에 찾아오셨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돌아가시게 생겼더랍니다. 김구 선생이 총에 맞아서. 그래서 어휴 선생님 큰일 나셔요. 조금 있다 위험하시겠대요. 자기 느낌으로 딱 얘기했더니 김구 선생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왜 죽냐고 큰 소리 치시더래요. 결국 총에 맞아서 돌아갔어요. 그런 정도로 김구 선생의 운명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6.25가 얼마 난 것을 자기가 정확히 맞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저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이가 이병철 씨 스승으로 됐다라면 아마 조금 믿으실 겁니다. 이병철 씨가 불러간 이야기를 해요. 곧잘 상담도 하고 지하 밀실에 갔었대요. 지하 밀실에 가서 3가지를 묻더래요. 그때 한국 비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아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을 누구한테 후계자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조언한 것이 바로 이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큰아들, 둘째는 안 된다. 셋째는 재산을 유지할 만하다. 그래서 셋째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귀신을 잘 봅니다. 영과 천도하는데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해요. 그 이병철 씨의 사돈이 홍진기 씨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중앙일보 창궐. 그 가족들이 싹일이 다녔어요. 이병철 씨가 아마 소개해 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얼마 전까지 홍진기 씨네 가족들이 그 아들들, 홍석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쪽 신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불교 쪽으로 돌았습니다만은 대단한 정말 능력자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치훈, 일본의 천재 기사 있죠? 자기가 키웠대요. 근데 조치훈이 바둑 둘 때 보면 이인 바둑의 바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치훈이 잘못 두드려요. 이렇게 두면 될 텐데 자기가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 웬일이죠?
이 배워서 한 문해가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닦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금생에 별로 닦지도 않았어요. 이게 수많은 그 일을 만나려면요, 사흘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행운으로 잘 놀러 갔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뭐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안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냐면, 맞췄습니다. 정말. 맞히지.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같이 공부하는 백 박사님 기자인데, 그 사람 물어보던데요. 물어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맞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싫어서요. 맞췄어요. 근데 하도 안 물어보니까 제발 좀 물어보래요. 그럴 정도로 저하고 친했었습니다. 근데 도인 같진 않아요. 왜 도인 같지 않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자주 왔는데 굉장히 외로워해요. 도인이 외로웁니까? 안 외로웁니까? 외로움이 본래 없어야죠. 근데 되게 외로우신 걸 보면 깨치시는 것은 않아요. 그럼 뭐냐? 전생에 마음속에 도인을 그린 거예요. 그리면은 깨치지 않아도 그런 능력이 나온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대방광불 화엄경을 계속 했어요. 믿음을 갖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륵전 열애를, 또는 서가모니불도 좋아요. 금강반야바람경을 도인이 시키신 연봉 일심으로 하신다. 14년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100번씩이라도 성실껏 하신다면 반드시 놀랄만한 기적의 실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 두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종종스님과 세계적인 종교학자 폴 리터와의 대담 중 폴 리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스님 자신의 마음은 수도로 인해 편안하실지 모르지만 저 멀리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진대 스님의 답변은 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듣기에 그냥 명쾌하지 않았고요. 우리라면 어떻게 답변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소견을 한번 써본 겁니다. 저는 우리 금강경 많이 공부하신다면 이런 세계적인 종교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이 증문직설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대 눈에는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가? 내 눈에는 모든 중생들은 질서정연한 삶만이 눈에 띄니다. 이제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보고 동물의 삶이란 약육강식이다. 잡아먹는 사슴은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동물의 세계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지배, 피지배 관계로 또 생존 경쟁의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많이 착취한다고 해서 노조라는 것이 생기죠. 심지어는 선생들 간에 전교조라는 것이 생깁니다. 왜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가만히 있어서 당할 수 없다. 서로 생존 경쟁의 결과 생긴 그런 계급 투쟁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세상은 오타각세다 이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한다. 약육강식이고 생존 경쟁의 세계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돕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견해예요. 폴 리터 교수 같은 사람들의 견해예요. 도인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혼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질서정연하다고 봅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인 눈에 볼 때는 전생에 사슴이 사자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되갚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정연합니까? 무질서합니까? 그러니까 도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 질서 정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인을 막 학대하는 게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특히 이제 이승만 박사는 독재자다. 학생들을 뭐 4.19 때 탄압하고 수많은 학생을 총으로 죽였다. 이 박사 독재자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면 안 그래요. 당연히 헐짓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질서 정연하다라고 보는 것. 세상은 생존 경쟁이고 약육강식으로 보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보는 것이 교인의 견해입니다. 이거 우리 알아요. 전생을 알면 아마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터의 교수의 질문은 저는 그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대는 집에 피지배가 있다고 보지만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대 마음에 불평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올바른 대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재 스님은 그런 대답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감히 어떻게 진재 스님 평오느냐. 제가 평오지 않습니다. 백 박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읽습니다. 질서 정연한 삶만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띌 때는 해결 방법도 동시에 알아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지가 왜 눈에 띄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거지 마음이 있을 때 눈에 띄고요. 내 눈에 왜 이렇게 거지가 많이 눈에 띄는가?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눈에 거지가 눈에 안 띄고 부자만 눈에 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번 고사리 수련관에 가서 어떤 분하고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상담을 듣고 아주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되게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는 되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금강경을 읽었는데 뭐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금강경 뭐 관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이런 저는 상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제 BBS를 보고 한번 오신 분이에요. 논산에 사시는 분인데 한번 내외가 같이 오셨어요. 오셔서 한 1시간인가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고 가니까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뭐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졌고 뭐 물건도 생기고 너무나 좋아지니까 얼떨떨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그런 상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당에 어떤 명치 16박스 바로 그분 맞아요? 또 보시도 오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정상입니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자기 속에 아마 그런 받을 소질이 있는 사람은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도 안 되다 보니까 돼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게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되는 게 정상이다. 저는 그래서 금강경 14분에 불경불포불회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경불포불회. 이 경을 읽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의 희운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잘못했어요.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앙이 생긴다. 재앙이 생겨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또 재앙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해석서 다시 써요. 어떻게 쓰느냐면은 금강경을 읽어서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부처가 됐네. 이렇게 생겨해도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잘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지 마음 속에 그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나 거지 마음이 있을 때 거지들이 많이 뛰고 부자 마음이 있을 때 부자가 많이 뜁니다. 그분은 딱 아마 저 한 번 만난 뒤에 BBS 방송 보시고 오셔서 옳구나.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되는 마음이 꽉 찼어요. 그 뒤는 되는 것만 눈에 띕니다. 근데 제 말 듣고서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어디 사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요. 어떤 체험을 하실까요? 그런 사람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체험만 하세요.
아니, 그건 사실입니다. 그 가르침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 용심이 그렇다. 그러면 도인의 눈에는 다 되는 거로 보인다. 그래서 도인한테 가셔서 뭐 너는 내년에 죽을 수다 이렇게 점을 쳐주는 사람은 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인은 절대로 내년에 죽을 수다 이렇게 점 쳐주지 않습니다. 되는데요. 죽을 수를 이렇게 해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쳐줘요. 왜냐하면 다 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눈에 띄었다면 실제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 분별이 안 되게 보이게 할 뿐이다. 그런데 만약 진대스님 눈에 고통받는 사람이 눈에 띈다라면은 내 마음인 줄 알아. 받치면은 대답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 3번을 보세요. 요거는 이제 직접 우리 보반들이 저한테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법당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느낀대요. 근데 그 가르침으로 교육을 근 10년이나 받았다는 법당의 회원들의 수준은 최하인 것 같다고 그럽니다. 뭐 하나도 다 끈 표시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일부 그런 걸 보고 실망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시원찮은 게 눈에 띄니까 이 법당에 배울 게 없다. 보따리 싸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의심의 마음이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비슷한 얘기를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저 자신이 많이 남을 꾸짖었던 사람인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맨 안 되는 것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보였습니다. 세상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매우 적고 못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 학생 때 데모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 누가 누구를 바로 잡아요. 근데 요새도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 닦는 공부인 금강경을 하기 전에는 제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가를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확실하고. 일생을 그러고 다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고 수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에 비관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세상을 꾸짖는 그 기질이 비관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지저분하고 오타가 악세다. 말세다. 세상이 말세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바다 수면이 올라간다. 그래서 세상은 3분의 2가 물에 덮인다. 큰일이다. 또 이제 공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나 그런 쪽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말세론하고 서로 통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게 있으면요, 다 그렇게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논문을 쓰더라고요. 저는 논문을 여러 편 썼는데, 논문은 진리를 밝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성격 그대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선입견을 바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공해 문제 때문에 수많은 걱정을 하다가 그 떠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공해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것은 말짱 기후다. 다 착각이다.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 증거는 찾아봤더니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난화 현상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런 책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온난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어디도 없다로 나옵니다. 다 선입견이 그렇게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깨치면 미칠일신적 깨치는 거고 깨치면 도입니다. 우리 법당의 가장 우수성, 요거 가르쳐 주는 게 우리 법당의 특징요 우수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걸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도반과 친하거나 미워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며 당연히 당신과 같이 꾸짖는 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것은 도반들하고 친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요. 가정에서도요. 부부끼리 서로 들여다보다가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 몇십 년 같이 살아도 부부를 모릅니다. 뭘로 하냐면 자기 선입견으로 본 부부만 알아요. 선입견으로 본 부부입니다. 아,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몰랐구나. 세상 떠나고 나서 아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때 이미 때가 늦었죠. 네.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의 노예가 되어 법당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도반과 친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도반과 어쩔 수 없이 사귀어야 한다면 반드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도반을 사귀십시오. 그런 도반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서 공부하십시오. 상전 자진과학은 이점사행 12호라는 되는 데서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항상 내 마음만 들여다보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은 안 본다라는 것이 되는 데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눈에 띄지 않는 능력은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게 남을 꾸짖는 수가 많아요. 뭐 요번에 고사리 수련관에서 우리 3박 4일을 했습니다만은 참 모두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있고요. 뭐는 못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 본대로 자기 생각대로 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선입견을 갖추고 제대로 보자. 이게 정답입니다.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대로 선입견대로만 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갖춰라. 그게 근간적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받고. 문수기도를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리 수련관에서 법사님께서 문수기도 중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사정상 그런 게 없었는데요. 이번에 기회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시 다행 정도는 어떻게 공부일이 되셨다고 근데 고사리 수련관에서 모두가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해 주시겠다.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의할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대로요. 자명종에 의해서 일어나죠. 근데 이게 자명종의 습관이 되면요. 자명종 없으면은 완전히 못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 좀 잘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12시 반에 일어나고 12시 반에 걸리게 되면은 정확히 12시 반에 깨졌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명종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것은 무엇과도 마찬가지냐면요. 보통 절에서 기도할 때 향을 피웁니다. 염주를 돌립니다. 또 차를 마십니다.
향을 피우고 경을 읽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또 염주를 돌리고 염불하면 염주 안 돌릴 때보다 염불이 잘 됩니다. 차를 마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때 마음의 평화는 향에 의존했고 염주에 의존했고 차에 의존했고 무엇에 의존해서 얻은 평화는 그것이 없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향을 피우고 공부하는 습관을 버려라. 습관.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하는 습관을 버려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되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잠영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습관은 버려라. 그럼 계속 12시 일어나는 거 5시 일어나고 6시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잠영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잠영도에 의존해서라도 자꾸 일어나면 나중에 잠영도가 없거든요. 깨지던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잠영동이 없이 어디 용평을 갔다. 잠영동이 없어요. 근데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능한 대로 어떤 기계나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게 구동주색 생심, 구름주 성향 미적법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잠을 짙게 잤으니까 졸리는데 졸음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 자. 그렇죠. 근데 조금만 자다 보면 조금만 더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망쳐요. 근데 이때 쏟아질 때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 아, 이게 억지로 일어나면 오늘 망치는데 이러시잖아요. 망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졸음 억지로 일어나면요. 그날 모든 재앙이 그만큼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졸음이 쏟아질 때 조금만 더 자가 아니라 바로 일어나게 되는 그걸 연습하심으로써 잠이 듭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자면 잠 안 들어요. 근데 자꾸 일어나 보면 잠이 줄고요. 잠이 주는 것만큼 재앙이 소멸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더 임합니다. 아마 더 즐거우실 거예요. 이런 거 잘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저거지만은 이제 경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특히 경을 읽으실 때는 서가열애가 서러신 거니까 서가열애 앞에서 직접 강에 있는 마음 또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뜻을 알려고 하며 독서입니다. 요거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면 다란이처럼 외워서 그래도 괜찮대요. 근데 뜻을 알려고 하면 확실히 머리가 더 맑아집니다. 두 주 이러니까 어때요? 좀 변화가 안 하신 거 비교해요. 상당히 달라요. 권할 만한 기도입니까? 잘 들으셨죠? 한번 해보세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13분을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